안녕하세요. 동서양 문화와 소비심리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 문화란 무엇인가 맨 첫 시간에 했던 질문을 지금 다시금 정리하면서 이제 다음 얘기로 연결, 수렴해서 풀어나가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우리 동영상이 하나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내용 보시면 이제까지 했던 문화의 정의, 그리고 문화비교시 주의할 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봐왔던 동영상들, 그리고 제가 읽어드렸던 그 책 내용들 다 연결된 내용들이고 또 공통된 중요 용어들은 다른 색깔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문화란 사람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가 또다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문화는 환경과 생존 방식 등 물질적인 조건의 영향 아래서 발전, 변화한다. 문화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치와 습관이다. 이 가치라는 것은 어떤 가치일까요? 결국 생존을 위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치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때는 결국 우리의 생존과 생물학적, 심리사회적 생존과 결국은 이 번식, 즉 다음 세대로 이어감으로써 우리 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것과 다 관련이 되어요. 그게 어떻게 관련되는데, 그걸 얘기를 하자면 이제 문화가 아닌 다른 주제의 얘기를 한 학기에 걸쳐서 해야 될 정도의 내용이고 한 학기도 모자랄 수 있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앞으로 우리 요 수업에서 또 나름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전달이 그나마 제대로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내용을 이해를 잘 하셨다면 이 가치라는 것이, 그죠? 우리의 생존, 사회 유지 이것과 관련해서 일컬어진 용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 뭐래요? 우리 행동, 패턴을 얘기하는 거죠. 예로부터 사람들이 자기 주변을 인식하고, 제가 인식한다는 얘기 첫째 시간부터 이렇게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해석하고, 비슷한 얘기죠. 지식, 체계, 그럼으로써 우리의 적응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생존을 그리고 사회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그것이 문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문장들 첫째 시간부터 얘기했던 것들을 또 달리 표현해 본 것이고, 또 이런 단어, 색깔을 달리한 이 용어들은 첫 시간부터 색깔을 달리 표시한 그런 용어들과 다 동일하거나 연결되어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를 얘기를 하게 돼요. 이미 수업 중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많이 됐었어요. 요걸 이후에 그걸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접근으로 그렇게 수렴시켜 보겠다라고 익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라고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흥미로워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앞서 두 차례 소개해 드렸듯이 지금 여기 나오는 요런 문장들, 그리고 제가 읽어 드리는 요런 내용들은 바로 슈퍼맨은 왜 미국을 갔을까 2018년도에 출간된 그 책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읽어드린 것이 우리 지금 주어진 이 조건에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싶어서 이제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뭐 다 구입하거나 대출해서 좀 보시기, 또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만큼 잘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이걸 또 뭐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그죠? 뭐 온라인 상이든 뭐 아니면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든지 해서는 더더욱
공유하기가 힘들고 온라인상으로 공유해서 여러분에 전달되어지는 것보다는 제가 읽어 드리는 것이 우리 이제 뭐 시간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서 했던 것처럼 좀 같이 또 읽어 보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뭐 읽을 거리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표시한 부분도 거의 대부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를 유지한다는 게 뭐죠?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있어야지만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럼 사회 구성들이 있으려면은 그 구성원들이 생존해야 되겠죠. 결국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될 테고, 그리고 나 한 사람, 나 한 세대만 생존하면 되나요? 결국 그 사회가 유지되려면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겠죠. 즉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 충족돼야 되겠죠. 그럼 결국 다음 세대로, 뭐 생물학적 용어를 쓴다면 번식과 관련된 것이 사회 유지의 핵심이 되어지고, 바로 그 생존과 번식에 주어진 환경하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 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뭐? 문화다. 그것이 결국 생존과 관련된 가치, 그리고 습관, 즉 인식과 행동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로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인류학에서도 오랜 숙제였던 이 문제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은 사람은 마빈 해리스라는 학자다. 뭐 고기 안 먹는 사람들. 왜 고기를 안 먹지? 오랫동안 참 궁금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을 내놓았다. 그는 인도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와 이슬람 문화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를 그들이 놓인 뭐 환경 조건과 그들의 뭐 생존 방식에서 찾았다. 환경 조건과 생존 방식에서 찾았다. 환경, 생존 방식, 또 여기 나오죠. 앞서 지난 시간 내용에도 환경 생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따라가 보자. 먼저 인도다. 인도는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생활 양식, 생산 방식, 생산 양식, 농사. 왜? 그 환경이 농사 짓기에 적합하단 말이에요. 농경 문화다. 게다가 인도에서는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지금 한 14억 산다 그러나요? 15억 산다 그러나요? 예.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한다. 한정된 농지에서 더 많은 소출을 내려면 소가 농사에 꼭 필요했다. 추측이 가십니까? 왜 인도에서는 소고기 안 먹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대개의 농경 문화권에서는 춘궁기가 있습니다. 춘궁기란 새 곡식을 거둬들이기 전 지난해에 추수한 곡식이 떨어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또 예전에는 농사기술의 부족이라든지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기근도 잦았습니다. 이렇게 먹을 곡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소일 겁니다. 그런데 소를 잡아 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힘으로만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당장 거둬들이는 곡식의 양이 줄어듭니다. 소가 밭을 갈면 훨씬 깊게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소 한 마리 있으면 엄청 든든하고 뿌듯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수십 명이 온종일 갈아야 할 밭을 소 한 마리만 있으면 한나절이면 갈아치웁니다. 소출이 줄면 그 지역에서 먹여 살릴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사회 유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결국 이게 나오네요. 결국 사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소를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소는 어떤 존재일까요? 소가 있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도 사람들이 소를 신성한 존재로 여기고 먹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냥 어떤 권력자가 왕이, 대통령이
소고기 먹지 마. 이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지키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게 왜 지키기 힘든지. 인간의 말이 인간에게 그죠? 어떤 그런 규제를 그죠? 그렇게 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요? 신성시 종교와 교류화해버린단 말이에요. 인간 일상의 어떤 초월적 존재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교리로 정해버리면 사람들이 따르기도 쉽고 따르게 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결국 그 숨겨진 이유는 뭐죠? 그 주어진 환경에서 적합한 생산 양식이 농사인데 그 생산 양식에 필수적인 것이 소이기 때문에 소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자 이슬람 문화입니다. 그럼 이슬람에서는 왜 돼지고기를 안 먹죠? 자 이슬람이 발원한 중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목을 하는 지역입니다. 주로 양을 기르지요. 그런데 왜 돼지를 먹으면 안 될까요? 여기에는 유목의 특성과 돼지의 특성이 동시에 개입됩니다. 알다시피 유목에는 이동이 필수입니다. 우리 양떼가 이쪽 풀을 다 뜯어 먹으면 풀이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에게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할, 즉 사람 따라서 여기저기 이동하지 못할 비밀이 있습니다. 돼지는 피부가 무척 연약합니다. 보통 발그레한 분홍색을 돼지 핑크라고 부르는데 돼지의 피부가 핑크색인 이유는 털이 성글기 때문에 피부가 비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돼지는 햇볕에 취약합니다. 이것이 돼지가 진흙탕에서 구르는 이유입니다. 나름 선블락을 하는 겁니다. 진흙이 없으면 자기가 싼 똥오줌 위에서 구르기도 합니다. 피부가 타서 괴로운 것보다는 더러운 편이 낫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성 때문에 돼지가 더럽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것도 뭐요? 우리 인간 중심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활 양식, 문화에서 다른 동물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거죠. 어떤 편견이고 왜곡일 수 있어요. 자, 다시 들어가면 이런 습성 때문에 돼지가 더럽다는 인식이 있는데 사실 돼지는 깔끔한 동물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죠? 반려동물로 기르는 돼지들은 꽤나 청결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돼지는 반드시 숲에서 살아야 합니다. 햇볕이 쬐이는 곳에서는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존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돼지가 갖고 있는 적응적인 생활 습성은 그 주어진 환경하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적 조건 하에서 바로 진흙이 있고 햇볕이 가려지는 숲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돼지가 진흙으로 선블락하는 것도 우리가 주어진 환경하에서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고 행동하느냐 하고 맥락이 다르지 않죠. 자, 나무 그늘이 햇볕을 가려주고 숲속에는 진흙 구렁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면 이동을 해야 하는 유목민들 처지에서 돼지를 기르려면 숲 근처에 정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돼지를 먹으려다간 유목을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나쁜 존재인 거죠. 나쁘다는 건 우스갯소리 썼는데 어떤 데만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돼지라는 것을 음식으로 어떤 생존과 관련된 음식 문화로 쓰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돼지 입장에서는 유목민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것이 생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숲속이나 진흙에서 구르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두 개가 그죠?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는 달랐지만 그 안에 있는 그죠? 핵심된 어떤 원리랄까 적응적인 행동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는 동일하죠. 자, 우리가 나중에 취하게 될 접근법과 다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합니다. 벌써 여러분이 혹시 저걸 결국은 어떤 문화적 접근법을 취하고 그 접근법 안에서 동서양 문화를 비교하고 그 접근법 하에서 동서양 문화는 이러이러한 소비 심리의 차이를 낳을 수밖에 없겠구나.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문화적 접근법을 취하려고 하는구나. 눈치챈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잘 전달한 건데 그렇다면 참 저는 반갑습니다만
있겠습니다만, 자,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유로 돼지는 반드시 숲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무 그늘이 햇볕을 가려주고 숲 속에는 진흙 구덩이도 있으니까요. 반면 이동을 해야 하는 유목민들 처지는 돼지를 기르면 숲 근처에 정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돼지를 먹으려다간 유목을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생존을 어렵게 하는 나쁜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슬람 문화에서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고 먹지 않는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유목 생활 생활이 바로 그 처해진 주어진 환경 하에서 먹고 사는, 즉 생존과 관련된 생산 양식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뭐 중동 지역, 이슬람 문화 중동 지역, 바로 그 동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동네 지금 네 거다 내 거다, 원래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아니다 해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계속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데, 그 성경에도 보면 뭐요? 굽이 갈라진 짐승은 먹지 않는다 해서 돼지를 먹지 않는 것을 교리로 주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숨겨진 이유는 이슬람 문화에서 돼지 안 먹는 거나, 그죠? 인도에서 소고기 안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에 적합한 행동 양식으로서 음식 문화가 어떤 것이 좋으냐, 그걸 누군가가, 권력자가 먹지 마라, 먹으라 한다고 해서 지키기가 힘드니까 그것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내려진 명령으로서, 교리로서 그렇게 정해놓으면은 그것이 그 사회를 유지하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세대가 바뀌더라도 쭉 유지시켜서 그 환경 내에서는 적응적인 음식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런데 문화 결정론에서 문화는 고정되어 있다, 문화는 개인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데, 그것은 문화를 이해하는데 가질 수 있는 오류를 했죠. 문화도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전히 유목합니까? 그 사람들 뭐 석유캐서 팔고, 그죠? 이제는 그죠? 그 사막지에 물을 끌어다가 그냥 그죠? 뭐 이렇게 플랜테이션이 합니까? 임플란테이션인지 그죠? 이식하는 거죠. 플랜테이션 농업이라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곡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는 다 생산하고 있죠. 그 인도에서도 여전히 농사만 짓습니까? 뭐 인도에서는 뭐 이제 핵무기도, 그죠? 몇 개씩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 먹고 사는 방식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이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앞서 얘기한 문화와 관련된 개념 중에 문화 지체에 해당하는 그러한 생활 방식, 생각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일부 다처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젠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문화 지체의 한 형태로서, 그죠? 갈등의 어떤 원인이 되어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결혼제도와 관련해서. 자, 여기까지 바로 뭡니까?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우리 문화라는 것이 우리 인식과 해석에 영향을 준다, 또는 문화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인식과 해석에 대한 어떤 체계다, 그것이 문화라 했는데, 이 예로 무지개 색깔이라서 하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문화는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거 그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나오면 제가 또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읽어드릴게요. 당신 남편은 닭을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뭐 앞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뭐 책 읽는 시간이 많은데, 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제가 몇 번 변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이 부분 읽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문화다. 그리고 그런 문화에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또 행동이 규정되어지고 영향받는다. 그럼 그 행동이 또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또 문화의 변화를 가져다 주면 그것이 또
개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서로 양방향적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해서 변화한다. 그게 이제 문화 구성주의다 얘기했는데 지금 환경에 잘 적응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신 남편은 댁을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봅니다. 라는 내용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자, 자민족 중심주의적 접근 또는 문화 결정론적 접근에서는 또는 그러한 견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몹시 폭력적입니다. 때리기만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편이고 귀에 구멍을 뚫어서 잡아당기거나 칼로 몸 여기저기를 베고 불로 치지기도 합니다. 이상한 문화죠. 그게 무슨 문화야? 폭력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폭력인지 문화인지. 읽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이런 엽기적인 습속도 수행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행동을 지금 우리가 공유하는 이 문화 환경하에서 한다면 폭력이죠. 문화가 아니죠. 누구나 공유하는 그러한 적응적인 행동이 아닌데 이 야노마미족한테는 이것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행동이 되어지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거는 폭력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그러한 문화 비교시의 오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엽기적인 습속도 수행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여성을 때리는 것이 야노마미족의 생존에 도대체 어떤 이익이 될까요? 왜 이렇게 묻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그죠? 그 특정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대대로 대물림되고 있는 대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은 우리 문화적 정의 중에 역사적 정의에서 문화를 그렇게 본다 했죠. 대물림되고 있는 이러한 것은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앞서 했었고, 그죠? 누차 반복해서 얘기했었어요. 문화는 생존과 밀접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뭐요? 여성을 때리는 이러한 것이 야노마미족 생존에 도움이 될까요? 해리스는 그 이유를 야노마미족 남성들의 역할에서 찾았습니다. 야노마미족이 사는 지역은 또 지역을 놨습니다. 뭐요? 환경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입니다. 나무가 빽빽하고 식물이 무성하여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뭐요? 이 지역이 농사라는 생산 양식으로는 그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 구성원들이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목축을 할 만한 초원도 없어요. 가축화할 만한 동물도 없습니다. 식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는 이 지역 원주민들은 전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나면 삶의 터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갑니다. 잦은 전쟁에서 되도록 많이 승리하고 적들의 공격에서 부족을 지키기 위해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용맹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요 내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하는 이유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식량과 여성이에요. 결국 개체 생존을 위한 먹는 것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유지할 수 있는 즉 생물학 용어를 쓰자면 번식을 위한 여자 왜냐하면 남자가 만약에 임신할 수 있었다면 남자를 그죠?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데려오겠지만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니까 결국 여성분들을 데려오게 되는데 전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전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생존, 개체 생존을 위한 자원과 그리고 이 세대
생물학적 용어로 종의 유지를 위한, 즉 결국 여성을 데려오는 것이 전쟁의 근본 목적이고 원인이에요. 야, 그것도 편견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렇게, 소위, 문화인류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이 그러한 것이고, 예전에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편견을 낳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편견을 가지는 분이 계시거나 편견을 가졌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졌다면은 그게 뭐요? 바로 그 당사자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편견이 없으면 다른 대상이나 다른 문화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행동이나 그 현상에 대해서 편견이 생길 리 없죠. 내가 어떤 식으로든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니 자민족 중심주의니 이런 것들 얘기해서 누차 얘기했지만, 바로 내가 취한 입장, 즉 부지불식 간에 내가 이 시대 이 지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러한 인식과 행동 방식이 나로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체화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문화나, 그죠? 해석 방식이나 그런 인식 방식을, 그것은 이러이러한 측면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그거 뭐요? 자기가 편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편견이다. 전쟁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그러한 인식의 방식, 사고 방식, 그러는 그 설명하는 것은 좀 왜곡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예전에 그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은 적도 있다고 했는데, 편견을 낳게 한다. 이 내용들이, 이것은 바로 본인이 바로 문화적인 편견, 내가 취하고 있는 문화 중심적인 그런 편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오랫동안 이 문화인류학 분야에서 해온 그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이제 하는 중에 전쟁의 이제 원인, 궁극적인 목적을 이제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제 변명이 되다시피 했는데, 변명이 되다 싶은데, 제가 변명을 할 만한 그런 인류학자로서 그런 전문가는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그런, 왜곡되어서 전달되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시. 식량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전쟁이 잦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나면 삶의 터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갑니다. 잦은 전쟁에서 되도록 많이 승리하고 적들의 공격에서 부족을 지키기 위해 야노마미족 남성들은 용맹한 전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야노마미족 남성들의 폭력성도 이런 과정을 통해 부족의 구성원들에게 용인받기 시작합니다. 즉 공유되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야노마미족 남성의 폭력성이 문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처한 이 환경에서는 그게 적응되지 않으니까. 전쟁이 많은 지역에서 용감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무사도를 강조해온 것도 바로 화산섬에서 식량 부족에 시달린 고대 일본인들이 약탈로 생계를 유지했던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덧붙여 성은, 이 성이란 것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은 인간의 야수적인 본능을 극대화시킵니다. 적절한 성적 보상은 인간을 난폭하고 잔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성 전사들은 여성의 성을 보상으로 거칠고 잔인한 야수성을 유지 또한 강화했습니다. 야노마미족 여성들에게 부족의 남성들은 다른 부족과의 전쟁에서 여성 자신들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학대를 받을지언정 다른 종족에게 죽거나 잡혀가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남성들의 잔인한 행동을 감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노마미족의 폭력을 현대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전쟁의 궁극적 목적 얘기하면서 자민족 중심주의적으로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한테 이런 것들은 문화로서 공유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서는 이것이 적응적인 행동이다 얘기하면서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잘못 이해되어지면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폭력의 정당성이라든지 뭐 또 다른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하는 편견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아까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야노마미족의 폭력을 현대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금방 한 얘기죠. 어떤 문화의 구성원들은 그 문화의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는데, 내면화, 심리학적으로는 내면화 인터널라이제이션, 사회학에서는 사회화해서 소셜라이제이션, 그리고 문화인류학에서는 문화화해서 인컬처럴라이제이션, 다 같은 말이라 했어요. 저 가치들을 내면화하는데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그런 인식의 틀, 그죠? 행동의 어떤 규범을 탁 우리는 가지게 돼요. 야노마미족 여성들은 자기들이 겪는 폭력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 인류학자가 야노마미족을 찾아갔습니다. 야노마미족 여성들은 여성 인류학자의 몸에 멍 하나, 상처 하나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당신 남편은 댁을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바로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들의 습속을 미개하다고 단정짓고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고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교육한다면 그러한 가치, 그러한 교육은 우리한테 적합한 문화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것을 강요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야노마미족 남성들의 폭력성은 잦은 전쟁에서 부족의 안위와 생존이라는 거예요. 뭐 생존이라는 것은 또 앞 슬라이드 나왔었죠. 안위와 생존을 책임지기 위한 조건을 기능합니다. 자, 앞선 시간에, 그전 시간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라 얘기하는데 맨 처음 뭐죠?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째 소속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자존감에 대한 욕구,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까? 실현에 대한 욕구 있었습니다. 그죠? 이 피라미드를 그는 이유가 이 아래쪽이 좀 더 기본적이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야노마미족이 처한 환경에서 이 남성들의 여성들, 자기 아내들에 대한 그러한 폭력성은 뭡니까?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부족의 안위와 생존을 책임지기 위한 조건으로 어떤 기능이냐, 이런 기능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노마미족 남성들이 착하고 순해진다면 당장 전쟁이 났을 때 이전만큼 용맹한 전사가 될 수 있을까요? 부족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문화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문화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것이 재구시를 다하지 못하거나 필요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문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된다 했죠? 그 변화에 잘 따르지 못하면 개인이든 그 사회든 문화 지체, 즉 생물학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심리사회적으로 도태되어지고 또 그 문화 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행동 방식이 변해가는데 그 사회의 문화라는 이름으로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행태가 따라오지 못하면 그러한 문화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라지겠죠. 코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화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 문화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뭐 생존을 위해서. 반면에 그것이 재구실을 하지 못하거나 필요가 없어지면 뭐 문화가 자연히 도태되어 없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기능주의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내용을 보고 제가 혹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뭐 남자들은 여자 그렇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도 돼. 우리 문화에서는 전혀 기능적인, 적응적인 그러한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편견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요?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처한 그 문화의 내용이 내면화되어서 그 자기 민족 중심주의적 문화에서 편견을 다시금 행사하는 거예요. 결국 편견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편견이 있어요. 저도 부지불식간에 저한테 내면화된 그러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편견이 있죠. 그걸 우리가 누구나 그럼 다 편견을 가지고 자기 민족 중심주의적인데 뭐 굳이 이런 것들 그죠?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할 필요 있어.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우리가 알 때 그죠? 그러한 자민족 중심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 아니라 줄여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그죠? 결국은 계속 그러한 오류를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이 건강한 문화,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개인의 생존과 적응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 남편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 요거 했고요. 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문화적인 그런 조건은 생존과 안전 이 부분은 그죠? 퍼펙트하게 충족한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건 많이 충족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 위에 소속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자아 실현에 대한 이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어지고 관심이 상대적으로 여기 많이 쏠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욕구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상태에서 금방 야노마미족의 그러한 여성에 대한 폭력성은 적응적이지 못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야노마미족은 그들이 처한 자연환경, 거기에서 생존을 위한 생산 양식이 이 부분이 더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여성에 대한 그러한 폭력성이 적응적인 행위로서 문화로서 그리고 세대를 거듭해서 쭉 유산으로 남겨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꾸 지었다 말았다 해서. 그러면 이 상위에 그죠? 욕구 충족이 상대적으로 중요시 여기지고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문화 입장에서 이 하위의 이러한 욕구 충족이 더 중차대한 그러한 문화에서 보여지는 행동 양식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자민족 중심주의적 그러한 생각 또는 문화는 진보한다는 듯 문화 진화론적 그러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환경이 변하면 삶의 방식이 변하고 요거 무슨 내용과 연결되죠? 우리 앞에서 봤던 그죠? 문화 비교 시 주의할 점 중에 문화 결정론과 대응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화 구성주의에서 얘기했죠. 끊임없이 문화와 그 문화를 공유하는 개인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한다. 그게 문화 구성주의인데 환경이 변하면 삶의 방향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하면 인간의 의식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이것이 또 문화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문화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 문화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읽어봤던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출처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반면에 그것이 재구실을 다하지 못하거나 필요 없어지면은 그 문화는 그죠? 문화라는 이름의 그러한 행동 양식은 자연히
도태 없어지겠죠. 바로 이게 바로 문화 구성주의, 이 내용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문화 구성주의가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가 딱 결정되어서 고정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죠? 적응해 나가고 부적응적인 것들은 비적응적인 요소들은 점점 사라진다. 문화 구성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것 보시면 자, 문화는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비슷비슷한 얘기 계속 뭐 반복되죠. 어떤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집단의 생존과 유지예요. 바로 그 집단의 생존과 유지라는 것이 사회 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 유지. 사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 뭐예요? 사회 구성원이 있어야 되죠. 사회 구성원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성원 각각 개인이 생존해야 되죠. 그러면 구성원이 생존, 한 사람이든 100이든 만이든 그 세대만 생존하면 끝인가요? 그 사회가 다음 세대를 거듭해서 계속 유지되려면 결국 번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용어로 얘기하자면. 결국 사회 유지의 핵심은 생존과 번식이에요. 즉 생존과 번식의 적응적인 행동이 그 사회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필요가 다했을 때 더 이상 그러한 행동 방식이 변화하는 문화에 적응지지 못할 때, 즉 필요가 다했을 때는 문화는 사라진다. 앞서 얘기했던 용어로 얘기하자면 도태되어진다. 개인도 문화에 그죠? 적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문화 또한 그렇다. 이것도 앞서 얘기한 문화 구성주의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예로 지금 명절의 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겨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 지금 문화가 사라지는 경우에요. 변화된 환경에 각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행동 양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못하면 그 행동 양식은 사라진다. 자, 명절. 문화는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긴 출처 없네요. 아까 소개드리고 지금 읽고 있는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그 내용입니다. 그대로 옮긴 겁니다. 자, 어떤 문화나 관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집단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그러한 문화나 관습이 필요했다는 뜻이다. 요 문장이죠. 그리고 그러한 필요가 다했을 때 문화는 사라진다. 그러면 명절은 사라질 때가 된 것인가? 이렇게 안 좋은 기억만 잠깐 남기고, 이 얘기가 뭐냐면 명절 때 그죠? 뭐 가족들에게 갈등이 많고 명절 끝나면은 이혼율이 높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기억, 명절 관련해서 이것만 계속 남기는 것이 명절이냐 문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명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과거에 농경사회였던 조선시대의 명절은 농사일의 흐름을 맺고 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대였던 이것이 조선시대라는 농경사회의 그런 조건에서는 이 명절이 적응적인 어떤 삶의 양식이었다는 뜻이죠. 대표적인 명절인 추석과 정월 대보름은 시기적으로 추수 직후와 입춘쯤입니다. 네. 추석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성격을 띱니다. 농사 짓느라고 고생했으니 거둬들인 곡식으로 풍족하게 먹고 놀고 쉬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국밥 먹는 날 정도로 기억되는 정월 대보름은, 조금 전에 추석 얘기예요. 정월 대보름은, 이젠 정월 대보름 얘기예요. 정월 대보름은 본래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냥 부름이라고 해서 그 정도만 행하죠. 문화라는 이름으로. 설날이 새해의 시작이라면 정월 대보름은 농사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런 정월 대보름 추석이란 것이 뭐하고 관련된 문화죠? 바로 어떻게 먹고 사느냐, 농사하고 관련된 문화라는 거예요. 지금 농사에 그렇게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명절이라는 그런 문화가 지금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져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 뒤에 결론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읽으려고 지금 표시하지 않았고요. 자, 설날이 지나면서 슬슬 농사일의 압박을 느끼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판 진하게 놀자고 정한 날이 대보름입니다. 특히나 논바닥에서 사는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등은 병충해를 막고 땅에 양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로 들었으면서 명절의 의미는 바뀝니다. 예전처럼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니 당연하겠지요. 그렇죠.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들은 도시로 모여들고 농촌에는 부모 세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농사일의 호흡을 조절하던 명절은 이제 고향에 가서 부모님 만나는 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라진 지역 공통체, 흩어진 가족, 숨가쁜 변화를 따라가느라 지치고 고달픈 삶 속에서 명절은 우리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데였습니다. 과거에는 그죠, 농사를 맺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면 지금은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가 이제 변화된 거죠. 도시로 나온 자식들은 부모님이 평소에 접하기 힘든 물건들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사들고 고향으로 향하고, 부모님들은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남은 명절 음식이며 참기름 등 도시에서 쉽게 구하기 힘든 물건을 바리바리 사 보냅니다. 민족 대이동과 함께 스팸 선물 세트나 음식 복다리 등 새로운 명절 풍경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고향을 떠났던 이들은 이제 새로운 고향에서 자식을 낳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낳고 자식들의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겪어온 한국인이만큼 삶의 모습도 그만큼 빨리빨리 변해갑니다. 즉 생활 양식, 즉 문화의 내용들이 빨리빨리 변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처한 환경, 그 안에서 먹고 사는 방식과 관련해서. 그러면은 과거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공유했던 것이 이제는 그 기능을, 달리 하면 적응적인 성격을 점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남아있지만 이제 고향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명절을 쇠기 위해 민족 단위에 이동하는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는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감에 따라 한 핏줄임을 확인해주는 제의, 즉 의식과 차례는 헛된 수고만 끼치는 허례허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문화의 성격이 변하고 또는 어떤 그런 문화 요소가 없어지기도 한다, 변화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래간만에 보는 가족들 잘 살고 있는지 묻던 애틋한 안부는 안부는 꼰대들의 참견이 되었고, 아까도 꼰대라는 용어를 썼는데 꼰대들의 참견이 되었고, 객지에서 고생한 자식을 생각하며 싸보낸 음식 보따리는 처치곤란한 음식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가 명절이 스트레스가 된 본질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즉 문화가 진화한다는 거죠. 왜 문화가 진화하는데 왜 진화하죠? 바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떤 식으로 먹고 사느냐가 바로 문화를 변화시키게 하고, 그 변화시킨 문화 측면에서 과거의 어떤 그런 문화적 요소가 적응적이지 않으면 그것이 기능적으로 바뀌든지 의미가 바뀌든지 아니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행위이지만 그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바로 문화 결정론이라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문화 비교시, 그에 대응해서 문화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문화와 개인 간의 상호 역동적인 그러한 작용에 의한 변화를 지금 명절의 진화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슬라이드의 나머지 문화는 진화한다. 환경이 바뀌면 생산 양식이 바뀌고, 생산 양식이 바뀌면 사회와 양식이 바뀌고, 바로 그런 바뀐 사회 양식, 즉 공유된 사회 양식이 곧 문화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 제가 진화라는 단어를 땡땡땡땡 다운표했어요. 여기서도 진화라는 땡땡 다운표를 했는데, 이 진화는 제가
문화 비교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 얘기할 때 문화 진화론 얘기했었는데 거기 보면 문화는 진화한다. 다른 말로 문화는 진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화 비교시 오류를 낳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화, 진보라는 것을 다음에 가서 한번 다시금 얘기할 것이다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진화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진화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바로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그 내용을 이어서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어떠한 문화적 접근, 안목을 가지고 동서양 문화를 비교하고 소비 심리까지 접근할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진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